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73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고요. 안녕하세요, 김효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취재기자 이주수 기자. 안녕하세요, 이주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세욱 팀장 대신 남상호 데스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역시 이제 부동산 전문 기자답게 삼천이라는 호를 갖고 있는 이주수 기자가 이번에는 학교 쪽을 또 조금 취재를 했네요. 예, 대학 설립과 관련된 아파트 개발 사업 문제입니다. 올해는 그 한국에너지공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올해 3월에 개교를 한 학교고요.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허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교입니다. 네, 전체 이름은 처음 들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한전공대라고는 많이 들었는데. 맞아요. 예. 아니 그리고 저는 최근에 어쨌든 완전히 모래 그 운동장 같은 곳에 건물 하나 서 있고 그 밑에 저기 종부세 100억 저 이 기사만 되게 좀 강렬하게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곳인 거죠 지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4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 한 50개 정도 되는 와. 캠퍼스인데 아직 건물이 이제 한 동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예. 이게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특별법이 제정돼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먼저 개교부터 하고 이후에 학교 건물들을 이제 확보하는 방식으로 개교를 먼저 했습니다. 네. 아니 그 경쟁률 이제 우리 취재 기사에서 네네. 보니까 상당했더라고요. 그만큼 대단히 좀 좋은 조건이었나 봐요. 맞습니다. 등록금, 그러니까 장학금을 전교생에게 주고 또 이제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한국전력이나 다른 연구기관들이 있거든요. 네. 그 합동으로 연구도 할 수 있게 연구 시설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 나중에 원할 경우에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는 창업도 지원한다. 이런 혜택을 보장하기로 했죠. 그 취재한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기숙사는 안 보이고 골프텔 이런 글자가 보이는데 그런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한 동밖에 말을 못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강의실이나 임시 도서관 이런 꼭 필요한 것들은 일단 지었는데 막상 이제 기숙사는 제공한다 그랬는데 건물이 없으니까 원래 그 부지가 골프장이었어요. 그렇죠. 골프장이었는데 그 안에 남아 있는 건물을 활용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골프장 안에 있는 이제 클럽하우스랑 골프텔이라고 숙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3월에 지금 어쨌든 개교를 했다는 말은 신입생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개강을 해서 학기가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조금 이거 수업 듣거나 이럴 환경은 조금 아직은 부족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학교 측에서는 지금 이제 있는 건물 한 동으로 네. 충분히 학생들이 교육을 수업을 받을 하고 수 있다?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음. 뭐 제가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랑 유고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고 싶었는데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학교 측이나 학생분들이. 네. 하지만 추측컨대 조금은 너무 이제 허허벌판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제가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도 당장 이제 막 개교를 한 모교고 본인들이 이제 1회 신입생들인데 당장 뭐 지금을 놓고 막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게 이 특별법 관련된 부분이에요. 부지 확보 다 됐고 근데 이게 사실상 올해 개교를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우선은 고등교육법상 일정 면적의 건물을 확보해야 인허가가 진행이 되는데 네. 그게 개교 1년 전에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을 통해서 두 가지 돌파구를 찾은 건데 예. 하나는 그 일정 면적을 외부에 있는 그 연구기관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 교사에 포함이 되는 방식을 하나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과 아예 상관없이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이 특별법에 담겼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 건물이 없더라도 이제 개교할 수 있었다. 이게 이렇게 특별법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됐던 거는 이제 뭐 에너지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속성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법까지 했을 텐데 이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엄청 경쟁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서로 자기 동네로 가져가려고. 대통령 공약이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호남권, 전남권에 이 한전 공대가 생기기로 한 이후에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특히 경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유치전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보면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1년 뒤에 지자체장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 지자체장 후보들이 이제 본인 납다투어서 본인 동네를 유치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지자체장들이 결정된 이후에는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긴 했지만 전남과 광주가 서로 협력 관계를 굉장히 공고히 맺는 사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들이 일부 이런 유치 발언을 하죠. 그래서 사실상 그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치열하게 자기 지역으로 가져오려고 경쟁을 했는데 나주로 결정이 된 건 부영이 결정적이었다. 맞습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개교가 2022년 목표였고 그렇다면은 부지 확보 그 이후에 매입, 뭐 인허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캠퍼스 설계, 야, 뭐 진짜 공사 넘어야 될 산이 등등 많네요. 예.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좀 앞당길 수 있는 그 조건이었다면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부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남도가 그 부영 골프장을 매입을 하는 방식을 계획을 했었는데 네. 논의 과정에서 부영이 통 크게 무상으로 기부하겠다. 절반 정도를. 예, 한 게 부지 선정 그 채점표를 보면은 굉장히 부영의 기부가 역할을 했다는 게 반영이 돼 있어요. 네. 점수에 뭐 부지 조성 비용이라든가 뭐 인허가 측면 여러 가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기부를 하니까는 그 땅을 사는 돈도 안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용 절차 같은 것도 안 밟아도 되니까 원래 있던 땅이 그 기간도 엄청 단축되고 그런 점들이 긍정적으로. 채점을 할 때 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되고 나서부터지 않습니까? 이제 부영이 바로 아파트 좀 짓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한전공대가 부지가 나주에 부영골프장으로 설립된 게 2019년 1월인데 9개월 뒤 2019년 10월에 네. 곧바로 부영이 그 나머지 골프장 부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처음에 5,800세대를 짓겠다고 신청을 해요. 나주시에. 예. 그게 이제 뒤늦게 알려지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당초 이전 계획이 5,800세대의 최고 층수가 28층인데 네. 이게 뭐 현재는 5,300세대 수준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현재 나주 혁신도시 안에 있는 건축 제한을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원래 25층이라면서요? 그렇죠. 지금 있는 나주 혁신도시 내 아파트들은 25층에 용적률도 이 계획보다는 적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해서 이거 특혜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일단 당연히 뭐 모두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일단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협약서를. 근데 왜 그걸 계속 이렇게 안 보여줄까요? 맞습니다. 이제 협약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거기에 주민들은 그 안에 어떠한 특혜 조항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을 했었는데 거부를 당했고 예. 이후에는 행정소송까지 했고 게다가 이겼어요. 그렇죠. 시민단체 측이 네. 이긴 거죠. 광주지방법원이 공익적 측면에서 당연히 공개를 하는 게 맞고 게다가 지자체가 그 들었던 근거가 이 협약서의 내용은 그 부영 측의 경영상 비밀이기 때문에 부영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논리를 펼쳤는데 그것마저 법원이 아니다 부영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적다 이런 판결을 내렸고 근데 또 항소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월이었는데 3월에 곧바로 항소를 하거든요. 예. 판결이. 근데 저희가 이제 법원의 판결문에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거기 협약서 내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법원의 판단도 들어가 있는데 부지 증여 후에 남게 되는 골프장 잔여 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자체들의 추상적인 지원이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추상적인 지원.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 중에 추정을 해보자면 부영의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도움을 좀 주겠다. 뭐 협력을 하든 뭐 지원을 하든 이런 문구가 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좀 암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 이걸 해석을 한 건데 예. 이 문구가 나중에 이제 부지가 실제 증여된 것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보상으로 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또 해석을 해보자면 특혜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원도 봤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영이라는 것도 또 기업이니까 뭐 기업이 무슨 사회 사업하는 자선단체도 아니고 당연히 뭐 기업 기부를 하면 거기에 얻는 윈윈이 있어야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굳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뭔가 더 있구나. 그렇죠. 저는 의심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혹이 커지는 거죠. 사실은 주민들도 최초에는 부영이 통 큰 기부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환영을 했고 네. 전문가들도 뭐 제가 만난 어떤 전문가는 기고문까지 써서 부영의 통 큰 기부를 환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아파트 개발 계획이 나오고 예. 근데 지자체가 이거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특혜는 없다고 했는데 협약서도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의혹은 계속 커져만 가는 거고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오늘 또 이주수 기자가 직접 엄청나게 또 취재를 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관련된 문제 다뤄봤는데 역시 무엇보다도 이제 개교를 좀 서두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만 좀 깔끔하게 공개를 해주셔도 김효배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또 우리도 이 양해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는데 아예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 더 좀 이런 의심이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될 게 보도국에 이번에 또 어쨌든 인사발령으로
이게 만난 지 그렇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아 참 제 파트너들이 자꾸 어딜 가세요. 지금 벌써 저 오고 이제 한 2년 됐나요? 제가 진행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같이 했던 선배들이 벌써 네 분째. 저까지 4명인가요? 세 분이죠, 세 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승원 기자 이따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경 기자 이따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효 기자까지 가시면 아 이거 잘못하면 스트레이트계의 허참이 되는 게 아닌지 대단히죠. 어차피 예. 송해로 하시죠. 일단은 우리 아까 이제 짧게 스튜디오에서는 인사를 하셨으니까 우리 후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효 앵커의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발령이 언제 났나 봤더니 작년 8월 말쯤에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레이트 회차로는 한 20번 정도 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 시사 프로그램에 같이 몸담다 보면은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사 매거진 2580 시절도 그랬고 스트레이트 시절도 그랬고 일이지만 또 공부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뭐 특정 분야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일 자체가 공부인 세상을 알아가는 뭐 그런 과정이었어서 이번에도 길이 길진 않았지만 이번에도 공부를 많이 하고 갑니다. 예,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이트는 계속 직진할 테니까 다들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 21번 하셨군요. 오늘까지. 오늘까지. 자, 아유, 케이크 끄시죠. 감사하네요. 요즘은 이걸로 네. 꺼야지. 끌까요? 네. 뭔가 더 있으란 얘기인가? 잘 안 꺼지면 좋아. 자, 어이, 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팀장이 오십니다. 새로운 팀장과 또 새로운 이거 앵커와 스포일러 아니 스포일러 이거는. 새로운 아니 누군지는 안 밝히니까 새로운 진행자와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효 앵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죽어도